오늘은 칩4 중국 견제 힘 모았지만 헤게모니 선점을 해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스크랩을 해보았습니다. 헤게모니란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 쉽게 말하면 패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뜻으로 보면은 칩4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이 어떻게 견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어떤 공급망, 자국 내에서의 반도체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동향들을 다룬 기사 내용들로 스크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미국부터 보면은 칩스법을 시행을 했고 그 칩스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파운드리 업체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보면은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부문에서의 그 투자 유치가 약 2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기업과 투자액을 보면은 우선은 마이크론이 350억 달러, 그리고 인텔이 300억 달러, 그리고 IBM이 10년간 200억 달러, TSMC가 400억 달러,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로 나와 있었는데,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IDM 2.0으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반도체 1위를 다시 가지겠다라고, 다시 되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인텔은 4년 내에 5개 공정을 실현하는데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텔 7공정 13세대와 제온 4세대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기준 이미 100만 개 이상 출하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5세대 제온은 현재 샘플링 중이고 올 4분기에 순조롭게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매튜 레이크는 인텔 4공정 기반으로 14세대 클라이언트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 대량 생산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제온, 그래나이트 래피즈, 그리고 인텔 3공정 기반으로 생산이 되는 시에라 포레스트가 출시될 예정이고, 이와 같은 제품의 일부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조립 테스트 패키징 분야에서 국가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를 하고 있는 주요한 지역이다라고 기사를 보아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망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지금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 4나노 공정 생산 라인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그로크 기업의 주문을 확보했다, 수주가 발생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IP 개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 케이던스와 같은 50개 파트너사와 4,500개 이상의 IP를 확보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IP량 최다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은 TSMC인데, 삼성이 이제 이 IP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TSMC와 경쟁을 하고 싶다, 경쟁을 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어서 일본을 보면은 반도체 공급망 자국 내에서 그 구축하는 꿈이 실현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단 공정으로 보면은 라피더스가 2나노 공정, 미세 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고, IBM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왠지 공정
개발에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이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생산을 하는 삼성이나 그리고 TSMC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고, 생산을 한 다음에 후공정,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체가 워낙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패키징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의 그 생산을 함에 있어서 TSMC가 이나노 공정 기술력을 구마모토현 공장에 도입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을 보면은 TSMC를 중심으로 이 칩4의 어떤 최다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동맹도 챙겼고 실리도 챙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동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동맹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중국과도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리를 챙긴 부분이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다 자국에서 진행을 하고 해외에서는 고객들을 확보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파운드리를 위주로 애플이나 퀄컴 같은 빅테크 고객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 일본에서는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현 그 공장이 2024년이 가동이 되어서 이미 그 일본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수주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리고 TSMC 관련된 기사 내용 중 새로운 기사가 미국 그 애리조나주 공장에 EUV 노광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금 거의 그 공장 완성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2024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이제 AI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TSMC의 AI 칩에도 급한 주문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어서 TSMC의 예전에 이제 가동률이 떨어졌던 7나노 공정 가동률이 70에서 80%까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 지난 18일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협력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장비 분야를 맡고 미국이 설계를 맡고 한국이 생산을 담당하는 이 3국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규모에 관련된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2028년까지 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7.34% 규모로 올해의 1,400, 3,100억 2천만 달러에서 2028년에는 2,039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렇게 시장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나 뭐 PC 이런 가전제품 수요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이 생산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이 웨이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지속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은 출하 시기를 늦추고 있는 반면 계속 이 웨이퍼 캐파는 증가되고, 그러나 그 수요하는 데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기사 스크랩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